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좁은 바닷길이 막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유하는 휘발유,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료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계좌까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일상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의 군사표적을 동시다발로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생산기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까지 정밀 타격이 이루어졌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미 9에서 7% 급등한 상태이고 JP모건은 배럴당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한 차례 제한적인 공습을 이미 감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죠. 그 이후 약 8개월 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주 명확한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핵 개발을 축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2월 28일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완성 직전 단계에 도달했다는 긴박한 정부 보고가 들어오면서 이란 전역에 합동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은 개전 나흘 만에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중동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나머지 세계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겨우 55km, 서울에서 수원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수로를 통해 하루에 전 세계 해상원유 수송량의 약 20%, 전 세계 천연가스의 약 30%가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카타르, 이란, 쿠웨이트 모든 석유 수출이 다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협의 북쪽 경계가 이란 영토라는 점입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통행권 협약을 준수해왔지만 정작 그 협약을 공식 비준한 적이 없습니다. 즉,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말 사이에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 두 척이 공격을 받았고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해협 양쪽에서 수백 척의 유조선이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기존 선박 통행량이 3분의 1 미만으로 이미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한국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수입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LNG, 즉 액화천연가스도 최대 3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한 경우 국내 수출 경쟁력은 0.39% 하락합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르고 배송비가 오르면서 소비재 전반의 가격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환율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조합은 수입 물가를 추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1,5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역사적 맥락도 짚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의 근본적 취약점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유가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는 빠른 봉쇄, 가장 희망적인 경우입니다. 수일에서 일주일 내외로 긴장이 완화되고 협상이 재개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0에서 90달러 수준에서 안정이 되고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시장도 빠르게 방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는 장기 확전입니다.
분쟁이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해상보험료가 급등하면서 해협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않더라도 이 지역을 통한 석유 이동 자체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경기는 악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2022년, 2023년에 고물가 시대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는 해협 완전 봉쇄,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란이 해협 통과를 실제로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하루 1,500만에서 1,800만 배럴의 석유가 전 세계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JP모건은 이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총력을 다해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즉각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정학적 충격이 왔을 때 금융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역사적 데이터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하룻밤 사이에 2배로 급등했습니다.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6개월 만에 주식시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지만 1년 뒤에는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정 전후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지만 실제 전쟁이 시작되자 오히려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전략가 라이안 데트릭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모든 주요 지정학적 사건을 통틀어 충격 이후 6개월 뒤 주식시장은 평균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1950년 이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중간선거 연도의 연중 평균 낙폭은 17.5%로 다른 해보다 현재 큽니다. 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중간선거 연도 저점 이후 11개월간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31.7%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이후 단 한 번도 중간선거 연도 저점 이후 1년간 주식시장이 그 저점보다 낮게 마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패닉셀은 반드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유자산 전부를 처분하고 싶은 충동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심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명백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걸프전, 9.11, 코로나 팬데믹, 모든 충격적인 사건에서 공포에 팔았던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손실을 봤습니다. 단기 충격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지금 팔아야 할 이유보다 버텨야 할 근거가 역사적으로 훨씬 강합니다. 둘째, 에너지 관련 지출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기, 가스 요금 절약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금을 반드시 점검해 두세요. 최소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유동성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비상금 없이 소득 공백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투자 자산을 저점에 강제 매도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넷째, 달러와 금을 일부 분산 보유하세요.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에 달러와 금은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배분해 두는 것이 이런 국면에서 유효합니다. 단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량을 달러나 금으로 전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산 차원의 일부 배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째, 뉴스 소비를 절제하세요. 실시간으로 뉴스를 과도하게 소비하다 보면 공포감이 과잉 증폭되고 그 감정이 비이성적인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루 한두 번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 사태가 일주일, 1개월,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실제 사람들이 삶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란 측에서만 500명 이상, 미군도 6명이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나 유가 수치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평화로운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항상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이크 시어리의 제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